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북한이 열병식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북한군의 이 편제 구성과 그 다음에 최신 무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 열병식은 보통 군인 대열이 먼저 행진하고 뒤에 무기 대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무기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부분은 넘기셔도 되고요. 댓글에 시간을 남기겠습니다. 자, 먼저 열병식을 좀 간략하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곳이 이제 친위 부대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 중앙위 호위처인데, 이 친위 부대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는 이제 송준설 상장이 이렇게 맨 앞에서 칼 이렇게 휘두르는 대열을 이끄는 사람이죠. 상장이라고 하면 한국에는 없는 계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이제 계급 체계가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이런 체계로 가죠. 그러니까 상장은 중장하고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국무위원회 경위국이죠. 노경철 소장이 이끌고 있다고 하고요. 국무위원회가 이제 북한의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제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계급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북한은 이제 대령, 중령, 소령을 대좌, 상좌, 소좌 이렇게 부릅니다. 예. 상자하고 중좌가 있는데 우리로는 이제 중령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위국 중대가 나오죠. 예. 당 본부 천사나 이런 곳을 이제 경비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호 중장이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위사령부가 나오게 되겠죠. 라철진 중장이 이끄는 이제 호위사령부. 원래 호위사령부 산하에 당 중앙위 호위처, 국무위 경위국, 최고 참모부 호위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된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호위사령부를 이끄는 게 이제 중장인데 호위처가 상장이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호위처가 호위사령부 산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리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바로 1군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쭉 이제 각 부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남부 국경 전선을 방어하는 군단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군단이 동부 전선을 맡고 있습니다. 군단장은 안영환 중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2군단이 나오겠죠. 1군단, 2군단, 4군단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와요. 2군단은 서부 전선을 맡고 있습니다. 군단장은 려철웅 상장이고 이 이제 부대들 보면 모습을 보면은 2020년 10월 열병식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이제 군복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디지털 멀티캠 무늬가 이제 좀 적용된 현대적 군복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부대별로 군복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이번 열병식을 보면 대부분의 부대들이 일부 부대를 빼고는 다 디지털 군복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20년에 다양한 군복들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 군에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4군단 나왔는데 4군단은 해주를 본부로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황해남도 서해안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최남단이긴 하죠. 군단장은 박광주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군단, 2군단 나왔는데 3군단이 왜 빠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3군단은 뒤에 나옵니다. 서해안 방어라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군단이 나옵니다. 5군단은 강원도와 중부전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군단장은 최두용 상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군들이 쭉 지나가요. 북한 군대는 아무래도 육군 중심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의 이제 합참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가면은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올라가도 육군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해군입니다. 해군은 해군 사령관 박광섭 해군 상장이 이제 이끌고 있고요. 해군 다음에는 이제 공군이 나오겠죠.
네, 공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제 김광룡 공군대장이고요. 전선 부대 1군단, 2군단, 5군단 나오고, 4군단, 5군단 나오고, 그 다음에 해군 공군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해군 공군도 아무래도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부대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다음에 나오는 부대가 전략군입니다. 전략군, 북한의 이제 전략군 하면은 핵무기를 운용하는 부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종길 상장이 이끌고 있고요. 뭐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다 전략군이 이끌고 있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특수작전군인데, 이번에 이제 가장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을 받은 게 특수작전군입니다. 왜냐면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가 바로 이 특수작전군이었기 때문에. 물론 특수작전군 전체가 다 간 건 아니죠. 자, 이 전용찬 소장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쿠르스크 전투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적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일당백의 만능 전투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네요. 특수작전군이 2017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통 폭풍 11군단이라는 식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폭풍 11군단 자체는 이제 지금은 없는 걸로 보이고, 이 11군단과 일부 특수부대를 합쳐서 특수작전군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격병여단, 경보병여단, 항공육전여단, 항공육전여단이라는 게 이제 공수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저격여단, 이건 이제 해병대에 해당되죠. 항공저격여단, 이것도 이제 공수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간 편차가 좀 다르죠.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이제 체계를 쓴 게 아니라, 해병대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공수부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버렸는데 해외 작전 부대가 있었죠. 해외 작전 부대가 좀 이제 보면은 무기가 소형 자동화기로 AK-12 돌격소총, 이거 이제 최신형 AK 시리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접점 무기랑 통신 장비를 휴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드론 운영 장비를 이제 각자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적후 산악 활동 부대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2023년에 처음 등장한 부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제41 상륙 돌격대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해병대랑 유사한 부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도 2023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새로 등장한 부대들도 좀 있는데, 이게 북한도 부대 편제가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이제 현대전의 교리에 맞게 바꾸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90일 수도 방어군단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수방사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평양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라고 이제 속칭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90일 수도 방어군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평양지구의 반항공 미사일 사단입니다. 고사포병 군단이 바뀌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고사포병 군단도 또 별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제 고사포와 대공 미사일을 운영 통합하면서 재편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평양지구 반항공 미사일 사단도 이제 2023년에 처음 등장한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부대들이 쭉 나옵니다. 해안과 후방의 중심을 방어하는 군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군단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남포에 사령부가 있습니다. 평안남도 해안을 지키고 있고요. 군단장은 리경철 중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고 가는 무기가 저기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가고 있네요. 그런 무기들도 아직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군단, 동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흥에 본부가 있고요. 군단장은 최춘길 중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고 가는 소총의 탄창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헬리컬 탄창이라고 해서 총알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탄창에 비해서. 그래서 부대마다 약간씩 무장이 좀 다른 게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저 부대는 저 무기만 쓰진 않겠죠, 설마. 이렇게 좀 특색 있게 꾸몄습니다. 8군단은 평안북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서해안 중국 쪽이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지는 않은데, 군단장은 김학철 중장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또 총의 조준경을, 저기는 또 이제 상당히 좀 큰 조준경을 달고 있는 게 또 보이네요.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에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구군단입니다. 구군단은 동해안 함경북도 청진을 본부로 하고 있고요. 군단장은 주성남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군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군단이 2010년 9월에 창설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량강도 해산시를 근거지로 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동해안 작전지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해산시가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정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싶은데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군단장은 고명수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군단 자강도에 있는 부대인데 이건 신설된 부대라고 하고요. 자강도가 보면은 그냥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 별도의 군단이 그동안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새로 신설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저기 이제 워낙에 자강도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뭐 눈 속에서 겨울에 눈 속에서 이제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아마 흰색으로 군복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국경경비총국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는 아니에요. 국가보위성 소속인데 국가보위성이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거죠.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산하에 이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상 군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 열병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군대 열병식이 아니라 국가무력 열병식이라고 하는데 국가무력이라고 하면 군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경찰기관, 예비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 부대가 나왔습니다. 탱크 장갑 부대인데 탱크는 어디 있냐? 탱크는 뒤에 나오죠. 무기만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탱크 장갑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이 가는 겁니다. 기영준 중장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저걸 105라고 안 읽고 105라고 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 특유의 이제 뭐 읽는 법이 있는 거겠죠. 105 땅크 사단 이렇게 흔히 부르고 저게 이제 한국 전쟁 때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한 탱크 부대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해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의 탱크 부대가 이렇게 아마 저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 전쟁 초반에 북한 이제 처지에서는 상당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425 425 기계화 보병사단. 사단장은 김현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 예전에는 기계화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군단이 사단으로 좀 이제 축소가 된 걸로 보여요. 기계화 보병이라고 하면은 장갑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보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병 부대와 전차 부대 중간 정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이제 108 기계화 보병사단. 여기도 원래 108 기계화 군단이었는데 사단으로 이제 됐고요. 보면 이제 RPG를 휴대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여기가 이제 군의 첫 기동 타격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갑차 부대 처음 만든 부대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5 기계화 보병사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815 기계화 군단이었는데 이제 기계화 사단으로 변경이 됐고요. 사단장은 홍철웅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게 이제 806 기계화 보병사단이 지나갑니다. 여기도 기계화 군단에서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변경된 곳이고 사단장은 김영철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사단이 꽤 많죠. 그 다음 지나가는 곳은 정찰정보총국이라고 하는데 이경철 소장이 이끌고 있고요. 군의 정보기관, 우리로 치면 이제 정보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찰정보총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러시아, 중국보다 해킹 실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원래 이제 정찰국이었는데 2009년에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됐고 2025년에 정찰정보총국으로 좀 변경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아마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분석 감시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이나 전자전을 통한 정찰 능력도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격수 부대인데 이두일 소장이 이끌고 있고요. 북한에서 이제 저격병이라는 표현도 쓰고 저격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저격병은 일반 병사를 저격병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저격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저격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격수가 별도의 부대로 있는지는 좀 불분명하고 부대마다 이제 저격수 부대를 따로 운용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병, 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방위적 공간에 일체화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작전 전투 행동에서의 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부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이번에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서도 이 통신병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병부대. 이번에 또 크루스크 지뢰 제거 작업에도 투입이 된 그런 부대죠. 혁신적인 장비와 전투 기제를 갖추고 전쟁의 판세를 주도해 나가는 현대 공병의 새 모습을 창조했다, 이렇게 북한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뭐 지뢰 제거 장치, 지뢰 탐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병 종대에서 방독면을 쓰고, 아우, 저 방독면 쓰고 행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필터통을 떼고 하면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손명준 대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군의 군무 종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위생병입니다. 위생병인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병하고는 좀 모습이 좀 다르긴 하죠. 네, 홍명산 대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모든 군종들이 다 이렇게 열병식에 참가를 해요. 저기에 이제 열병식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군에서는 저 열병식 참가로 차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명예롭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데 이제 들어가는 걸, 꼽히는 걸 아주 희망을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군사학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각각의 이제 군사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국가 기밀에 속하겠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죠. 북한에서는 주체 군사교육의 최고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요 군사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김정일 군정대학이고, 여기는 최고급 군사 지휘관 육성의 중심 기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김영남 상장이 이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김일성 정치대학이 나옵니다. 정치대학이라고 해서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군 정치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당의 정치 사상 강구나 노선 관철의 기본 거점, 우리 군대의 영웅성을 키우는 원종장, 이렇게 북한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은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군대가 다 그렇듯이, 이게 사회주의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예요. 그래서 당의 정책과 노선 사상을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일꾼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군 정치 일꾼입니다. 그걸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입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공화국 최고의 국방과학기술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여기는 군 지휘관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연구 쪽으로 이렇게 특화된 그런 대학으로 좀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 개발하는 곳,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정숙 명칭 해군대학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해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곳도 나오겠죠. 김책 공군대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경호 공군소장이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림춘추 군의대학, 여기 이제 군의관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좀 보입니다. 김강천 대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건종합군관학교, 여기는 기층 전투단위 핵심 벌관, 군사 초급 지휘관 양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초급 지휘관,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런 이제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좀 보여집니다. 임창난 대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광수 대자가 이끌고 있고요. 포병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겠죠. 북한에서는 워낙에 이제 포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포병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포병에 대해서는, 포병이 주력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 전쟁은 뭐 포병들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도 보니까. 그래서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현 기술군관학교. 여기는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다방면화, 다 전문화된 군사 인재 양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 다양한 이제 뭐 전술, 기술, 기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노정삼 소장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무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아니고 첫 번째가 이제 국가보위성,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여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양복 입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창대 상장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인데 군인 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경찰도 군인 계급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안전성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회안전군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사회안전성이 우리나라 이제 경찰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계급은 그냥 군 계급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정규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경 경비나 주요 공관, 시설 경비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주요 시설들, 관공서 이런 데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군인이 아니라 사회안전군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이제 편입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안전특별기동대가 나오는데 이 정체가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2014년에 사회안전성 기동타격대가 있었고 2023년에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사회안전특별기동대로 바뀌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제도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와 행위도 맹렬한 추격전으로 철저히 색출하고 진압 소탕할 수 있게 만단의 기동 태세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혁명학원들이 쭉 지나갑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만경대 혁명학원 지나갔죠. 그 다음에 칠골 혁명학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박영관 소장이 이끌고 있고요. 칠골 혁명학원은 방금열 대자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포 혁명학원이 지나가게 됩니다. 최명령 상좌가 이끌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과학원이 지나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열병식에 등장을 했어요. 국방과학원이 아마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ICBM이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이제 북한의 이제 최고 수준의 최첨단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곳이 바로 국방과학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민간 무력이 이제 지나갑니다. 민간 무력,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 민방위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노농저기군은 노동자 농민으로 이루어진 이제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17세부터 60세까지 남성, 그 다음에 17세부터 30세까지 미혼 여성이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구형 무기를 운용하지만 뭐 한국의 예비군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되고 뭐 자체 방사포도 운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이제 부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이날 열병식에서는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 책임비서가 열병식을 이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근위대가 나왔는데, 소년근위대 하면은, 약간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이제 붉은 청년근위대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년근위대로 바뀌었고,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연락, 경비, 감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대다. 뭐 부대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민간 무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얼굴들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이죠. 자, 이제 무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게 천마 20형이라고 해서 북한의 이제 가장 최신 주력 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에 열병식에서 이제 처음 공개된 게 이제 천마 2형인데 이거를 개량한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2024년 11월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제 특징들을 좀 찾아보면 고출력 엔진과 변속기를 통합한 파워팩을 채택을 해서 포탑도 대형화됐고요. 포탑 상부에 배치된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의 이제 포탄이 날라오면 그걸 직접 맞추는 그런 이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적용된 고속 유탄 발사기도 장착이 돼 있고요. 이게 2024년에 등장한
최초 공개 사양에서 일부 변경된 점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뭐 조종수 해치가 위치가 좀 이동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아마도 현대 이제 자폭 드론에 대비한 그런 이제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155mm 자행 평곡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자주포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곡사포를 이제 평곡사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평사포와 곡사포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평곡사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자주포도 K9 같은 경우도 다 이 직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새 세대 핵심 공격 무기 체계라고 북한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고정밀 다연장 전술 유도 무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방사포 같아요. 그래서 22발 22연장 방사포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폭 드론 발사대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관처럼 보이는 곳에서 사실 원통형 자폭 드론이 탑재돼 가지고 쭉 발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 방사포 및 전술 유도 무기 종합체라고 정확한 이름을 이제 공개는 안 했고 이렇게 불렀는데 생긴 게 약간 미국의 하이마스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2mm 로켓 발사대와 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로켓 발사대, 오른쪽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양하게 좀 전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무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600mm 방사포인데, 저기 이제 북한에서는 세상의 유일무기한 첨단 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게 사실상 미사일이에요. 방사포라고 볼 수가 없고,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게 이제 핵탄두가 탑재된다는 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게 6발의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죠. 이 방사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방사포가 더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방사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알아먹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00mm 방사포 뒤로 이제 등장한 게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미사일인지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전술 핵탄두를 당연히 탑재할 수 있고요. 초저공 비행의 변칙 고도 조절 회피 기동 뭐 수천 킬로미터의 작전 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핵 순항 미사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자폭 무인기 발사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이 자폭 드론들을 이렇게 6발씩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운용과 군집 전술 활용이 가능하고 또 적의 방공망 과부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이죠. 저런 것들을 이제 운용하려면은 아무래도 통합 통제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정찰형, 교란형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상당히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이제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지대공 미사일 지금 이제 그 200km 사거리를 갖춘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아닌가. 이거랑은 좀 다르죠. 거기는 발사 차량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뭐 그렇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비행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병식에 보이는 거는 아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도 하긴 했죠. 자,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대지 근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중량급의 탄두, 그 다음에 뭐 수백 킬로미터의 목표물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 저게 KSSM이라는 미사일인데 그것과 좀 유사한 그런 이제 미사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좀 다양한 미사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몇 개만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좀 놀랬던 건데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데 화성포 16 마형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원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이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중거리 아니면 장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만들 수 있냐, 이게 단거리면은 극초음속이 나오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도 있어요. 실제 이제 시험 해봐야 아는 거죠. 쏴봐야 아는 거니까요. 북한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극초음속까지 안 나가더라도 회피 능력이 이제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미사일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특이한 무기를 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성포 12 나형이라고 해서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 미사일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사정권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괌이나 하와이 같은 미군 부대,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용으로 쓰지 않겠나. 당연히 이제 핵무기가 되겠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신속 정확 강력이라는 미사일 무력 건설 3대 원칙을 구현한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억제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 다음 등장한 게 화성포 20형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발사 차량을 보면은 기존의 화성포 19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다른 미사일이냐,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했어요. 탄두부의 형상이 변화됐습니다. 화성포 19형은 약간 뾰족한 편이었는데 저거는 완전히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래서 탄두부가 더 뭉툭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탄두부를 뭉툭하게 만든 이유는 다탄두를 넣기 위해서. 근데 화성포 19형도 사실 다탄두거든요. 그래서 탄두 개수가 이제 더 늘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좀 문제죠. 화성포 19형과 뭐가 달라졌느냐? 어쨌든 이제 더 개량을 했으니까 더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화성포 19형 이후에 그 로켓 엔진이 새로 북한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로켓 엔진, 그 고체 로켓 엔진보다 출력이 40%나 이제 향상된 그런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탑재해서 더 고중량의 이제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이 특이하게 무기가, 다양한 무기가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좋은 무기로 해서, 가장 최첨단 무기로 해서 그것만 골라가지고 좀 소개한 게 이번 열병식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고요. 앞으로도 열병식, 북한에서 이제 열병식이나 아니면 무기, 그 무장장비 전시회라고 무기 전시회 하는 거 있는데, 그 막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기가 기밀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영상들이 입수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쭉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해보니까 열병식 지나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뭘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너무 휙휙 지나가가지고. 그럼 감안해서 좀 다음에는 편집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